제14장 리스. 1. 리스의 의의. 1. 리스의 의의. 리스란 리스 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음, 이전하고 음, 어, 리스 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흔히 렌탈이나 임대차 계약이 음, 음, 모두 리스에 해당하는 거래이다. 이러한 리스의 거래 그림은 아래와 같다. 어, 리스 제공자가 제조업자한테 자금 결제, 제조업자가 리스 이용자한테 기초자산 인도, 그 다음 리스 이용자는 리스 제공자한테 리스를 지급. 2.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 리스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권은 리스 제공자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초자산이 기초자산이 리스 제공자의 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 리스 거래를 살펴보는 경우 기초자산은 무조건 리스 제공자의 자산만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경제적 실질에 반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서 기초자산이 누구의 자산인가에 대한 자본의 논쟁에 대한 내용이다. 1. 리스 이용자의 자산이라고 주장. 금융 리스. 기초자산이 리스 이용자의 자산이라고 라는 주장은 리스 계약을 법적 실질이 아닌 경제적 실질로 파악하는 입장을 근거를 준다. 1. 어, 리스 이용자는 리스 계약에 따라 기초자산의 사용 음, 기초자 기초자산의 음, 사용에 대한 대가로 리스를 지급하고 해당 기초자산을 사용한다. 이러한 거래는 실질적으로 할부 구입과 차이는 없으므로 리스 계약을 리스 이용자의 할부 지급과 동일한 거래로 보아야 한다. 2. 기초자산이 리스 이용자지만 리스 이용자지만 사용할 수 있는 법령성 없는 자산인 경우라면 해당 자산의 사용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리스 제공자로부터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리스 이용자가 리스 계약 도중 리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어, 리스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제공자로부터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초자산은 리스 이용자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리스 제공자의 자산이라고 주장. 운용 리스, 금융 리스, 운용 리스. 이 관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아닌 법적 실질을 강조한다. 기초자산이 리스 제공자의 자산으로 보는 관점은 해당 리스 계약을 미이행 계약으로 보고 음, 리스 이용자가 법적 소유권이 없으므로 기초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한국 재택국제회계 기준의 입장. 1. 리스 이용자. 리스 이용자는 단기 리스 또는 소액 기초자산의 리스가 아니면 어, 모두 금융 리스로 처리한다. 자신이 소유권이 있다는 거지. 2. 리스 제공자.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음, 대부분을 음,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 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은 음, 대부분 이전하지 않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은 리스는 운용 리스로 분류한다. 3. 리스의 장점. 1. 리스 계약이 운용 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어, 어, 기초자산 및 부채가 인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사용에 따른 재무성과는 증가하므로 투자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장점이 있다. 2. 자산의 진부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3. 법적 소유권은 리스 제공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자산과 관련된 관리 의무를 리스 제공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 리스의 용어, 이 리스 약정일, 리스 약정일은 리스 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사항에 대한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이른 날을 말한다. 리스를 분류하는 날을 리스 약정일이라 한다. 이 리스 개시일은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기초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을 말하며 리스 기간은 리스 개시일에 시작된다.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 자산을 원가로 측정한다. 3. 경제적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가 경제적 내용 연수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가 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을 말하며 내용 연수는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다. 4. 리스 기간. 리스 이용자가 기초 자산 사용권을 갖는 해지 불능 기간과 다음의 기간을 포함한 기간. 1. 리스 이용자가 리스 연장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2. 리스 이용자가 리스 종료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는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한편 리스의 해지 불능 기간이 달라진다면 리스 기간을 변경한다. 5. 리스료. 기초자산 사용권과 관련하여 리스 기간에 음, 음, 기초자산 사용권과 관련하여 음, 어, 기초자산 사용권과 관련하여 리스 기간에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부터 금액으로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고정 리스료. 실질적인 고정 리스료를 포함하고 음,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2. 지수나 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리스크. 3. 리스 이용자가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음, 그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 4. 리스 기간이 리스 이용자의 종료 선택권 행사를 반영한 경우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5. 리스 이용자의
경우에는 리스료는 잔존 가치 보증에 따라 리스 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보증 잔존 가치, 변동 리스란 리스 기간의 기초자산의 사용권에 대하여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로서 시간의 경과가 아닌 리스 개시일 후 사실이나 상황의 변화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을 말한다. 위 고정 리스료란 이러한 변동 리스료를 제외한 리스료를 말한다. 6. 단기 리스. 리스 개시일에 리스 개시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 배수 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 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리스 개설 직접 원가.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 체결의 증분 원가. 다만 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한다. 8. 잔존 가치 보증 및 무보증 잔존 가치. 리스 제공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당사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제공한 리스 종료일의 기초자산 가치 또는 가치의 일부가 적어도 특정 금액이 될 것이라는 보증을 말한다. 무보증 잔존 가치는 리스 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 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한 기초자산의 잔존가치 부분을 말한다. 리스 종료일 회수 가능한 기초 자산 추정 잔존가치는 보증 잔존가치 플러스 무보증 잔존가치. 한편 보증 잔존가치는 리스료에 포함되며 리스 제공자와 리스 사용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리스 이용자의 보증 잔존가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리스 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2. 리스 제공자의 보증 잔존가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리스 이용자의 특수관계, 리스 제공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보증 의무를 이행할 재무적 능력이 있는 제3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잔존가치 보증. 이러한 잔존가치의 보증은 결국 리스 종료일이나 그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개념이다. 9. 내재 이자율. 리스료 및 무보증 잔존가치의 현실가치 합계액을 다음 1과 2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1.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2. 리스 제공자의 리스 개설 직접 원가. 그림 14-2는 내재 이자율의 정의. 이건 뭐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0. 리스 총투자. 금융 리스에서 리스 제공자가 받게 될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 가치의 합계액을 말한다. 12. 리스 인센티브.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나 리스 원가를 리스 제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리스 순투자. 리스 총투자를 내재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말한다. 13. 미실현 금융이 리스 총투자와 리스 순투자의 차이를 말한다. 3. 리스의 분류. 1. 리스 분류의 원칙. 1. 리스 제공자.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2. 리스 이용자. 리스 이용자는 단기 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 경우 운용리스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한다. 2. 리스 제공자의 경우 금융리스 분류의 예시적 규정.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 리스나 운용 리스로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으로 금융 리스로 분류한다. 1. 리스 기간 종료 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2. 리스 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 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 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3.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 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 요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4. 리스 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 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5.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 이용자만이 주요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음, 한편 다음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한다면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음, 어, 어, 1. 리스 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로 인한 리스 제공자의 손실을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2. 잔존 자산의 공정 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이 리스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예를 들어 리스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 매각 대가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스료 환급의 형태로 리스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3. 리스 이용자가 시장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리스를 갱신할 능력이 있는 경우. 4. 금융리스. 금융리스란 기초자산의 유형과 보상이 리스 제공자로부터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고 기초자산을 리스 이용자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리스 계약을 말한다. 리스 개시일은 리스 개시일 리스 이용자는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고 동시에 리스 부채를 인식한다. 해당 사용권 자산은 기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며 기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며 리스료를 지급하는 시점에 리스 부채를 상환하고 리스료를 지급하는 시점에 리스 부채를 상환하고 이자 비용을 인식한다. 리스 제공자의 경우 리스 개시일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리스 채권을 인식한다. 해당 음, 해당 리스 채권은 리스료를 회수하는 시점에 채권을 상계하고 이자 수익을 인식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리스 제공자가 금융 리스에서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없다. 뭐 한번 봅시다. 1. 리스료의 계산 자료 1. 주식회사 수미는 2001년 1월 1일 주무역원 캐피탈로부터 기계장치를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주무역원 캐피탈은 2000년 12월 31일 현금 24,869원을 지급하고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리스 기간은 3년, 내재 이자율은 10%이다. 한편 주무역원 캐피탈은 리스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 자산의 법률적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물음 1. 주 수미는 매년 말 정액의 리스료를 3년간 지급한다. 해당 리스료는 매년 얼마인지 계산해라. 물음 2. 주 무역원 캐피탈은 리스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현금 5천원에 해당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염가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매년 말 정액의 리스료를 3년간 지급한다고 할 때 해당 고정 리스료는 얼마인지 계산해라. 내재 이자율은 리스의 약정일 현재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 가치의 현재 가치 합계를 기초자산의 공정 가치와
리스 제공자의 리스 개설 직접 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따라서 위 문제에서 내재 이자율이 10%라면 다음과 같이 고정 리스료를 산정할 수 있다. 1. 미래 현금 흐름 1년, 2년, 3년 정기 리스료 2. 고정 리스료의 계산 24,869는 x 곱하기 2.4869 따라서 고정 리스료는 만원. 위 자료에서 만약 연가 매수권 금액이 5,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4,869는 x 곱하기 2.466 블라블라블라 해서 0.75 3년이니까 0.75 이렇게 해서 x는 8,490 이런 식으로. 이 소유권 약정이 있는 리스 거래, 소유권 이전이 확실한 경우 리스 제공자는 리스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다면 해당 리스로는 일반적으로 금융 리스로 분류된다. 자료 2. 주식회사 수미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스캐피탈과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1. 기초자산 취득원가 45만원, 내역연수 5년, 잔존 가치는 없으며 정액범으로 상각한다. 리스 개시일은 2001년 1월 1일, 기간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리스료는 매년 말 20만원씩 구급하며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무상으로 소유권은 무상으로 이전된다. 한편 인스 캐피탈은 동 기계 장치를 취득하면서 리스 개설을 직접 원가로 47,370원을 지출하였다. 주 인스 캐피탈의 내재 이자율은 10%이며 주 수민이 해당 이자율을 알고 있다. 10년간 10% 3년 연금 현가 개수는 2.48685이며 현가 개수는 0.75131이다. 물음 1. 리스 개시일 리스 이용자의 리스 부채와 리스 제공자의 리스 채권을 계산해라. 그다음에 물음 2는 2001년 말 결산일 현재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을 계산해라. 물음 3은 2002년 말 결산일 현재 리스 채권의 장부 금액을 계산해라. 1. 리스 거래의 분석. 현금 흐름은 1년, 2년, 3년 20만원씩. 2. 고정 리스료의 현재 가치. 기초 자산 원가 취득 원가 플러스 리스 개설 직접 원가. 두 개를 더 했네. 위 리스료의 현재 가치는 20만원 곱하기 2.8 이렇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란 리스의 제공자나 제공이나 이용 시 발생하는 부대 원가로서 리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리스 채권에 가산하여 처리한다. 반면에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권 자산 취득 부대 원가로 보아 사용권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3.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삼각표 10%. 이 회계 처리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3. 리스 제공자 1. 리스 개시일의 리스 채권 리스 제공자는 리스 개시일에 금융 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 순투자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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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의 수취세권으로 표시한다. 결국 리스 채권은 리스료의 현재 가치에 무보증 잔존 가치의 현재 가치를 합한 금액이 될 것이다.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리스 순투자의 최초 측정치에 포함되어 리스 기간에 걸쳐 인식되는 수익 금액을 줄인다.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자동적으로 리스 순 투자에 포함되도록 리스의 내재 이자율이 정의되어 내재 이자율이 정의되어 있으므로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별도로 더할 필요는 없다. 리스 개설일에 리스 순 투자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 기간에 걸쳐 기초 자산에 사용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리스 개시일 현재 지급받지 않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가 고정 리스료, 나 지수나 요율, 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리스료. 처음에는 리스 개시일의 지수나 요율, 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다 잔존 가치 보증에 따라 리스 이용자, 리스 사용자의 특수관계, 리스 제공자와 제공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보증 의무를 이행할 재무적 능력이 있는 제3자나 리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잔존 가치 보증. 라 리스 이용자가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는 그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 마 리스 기간에 리스 이용자의 종료 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자, 이 결산일 리스 제공자는 리스 개시 이후 리스 채권에 대한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 수익을 인식하고 리스료를 원금 회수액과 이자 수익으로 구분하여 원금 회수액만큼 리스 채권을 감소시킨다. 4. 리스 이용자 1. 리스 개시일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 자산을 원가로 측정하고 리스 부채를 인식한다. 사용권 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리스 부채의 최초 측정 금액, 리스 개시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한 리스료, 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 복구 원가.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는 리스료의 현재 가치로 리스 부채를 측정한다. 리스의 내재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한다.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 이용자는 중분 차입 이자율을 사용한다. 리스 개시일에 리스 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 기간에 걸쳐 기초 자산에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고정 리스료,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 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리스료. 처음에는 리스 개시일의 지수나 요율, 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잔존 가치 보증에 따라 리스 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어, 리스 이용자가 리스 이용자가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 리스 기간이 리스 이용자의 종료 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 개시일 리스 부채는 리스료의 PV. 아휴, 좀 어렵다. 이 결산이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 이후 리스 부채에 대해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 비용을 인식한다. 리스 이용자가 지급하는 리스료를 원금 상환액과 이자 부분으로 구분하여 원금 상환액은 리스 부채를 감소시킨다. 한편 리스 이용자는 사용권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며 이때 내용 연수의 적용에 주의를 요한다.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 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감가상각 정책과 일관되게 회계 처리한다. 만약 리스 이용자가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는다면 리스 기간과 자산
자산의 내용 연수 중 짧은 기간을 걸쳐 감가상각한다. 즉,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 대상은 리스 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상각 대상 자산에 대하여 채택한 감가상각 정책과 일관된 체계적 기준으로 해당 자산의 기대 사용 기간에 걸쳐 매 회계 기간 배분한다. 만약 리스 이용자가 리스 기간 종료 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기대 사용 기간의 자산의 내용 연수가 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리스 기간과 자산의 내용 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리스 기간이 될 것이다. 표 14-1 소유권의 이전 행사가 확실한 연가 매수권 선택 존재 시 내용 연수의 적용, 기초자산의 내용 연수, 잔존 가치의 적용, 내용 연수 종료 시 당해 자산의 추정 잔존 가치, 기초자산의 반환 조건, 내용 연수의 적용, 리스 기간, 잔존 가치의 적용, 리스 기간 종료 시 지급이 예상되는 잔존 가치. 어, 리스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는 사용권 자산의 기초 자산을 반환하는 리스 조건, 감가상각을 적용함에 있어 잔존 가치를 리스 기간 종료일 현재 보증 잔존 가치 중 지급이 예상되는 잔존 가치로 한다는 규정은 현재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1116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수업 목적으로 차감하는 것으로 실전에서 풀기 바란다. 3. 염가 매수권 선택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이 확실한 경우. 자, 이거 자료 3 리스 거래 분석 현재 가치 회계 처리.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 회계 처리까지. 4. 기초자산을 반환하는 계약인 경우 소유권 이전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은 경우 금융 리스 계약 중 리스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 기초자산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반환 조건 리스의 경우 리스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기초자산에 대해 리스 이용자가 보증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기초자산의 잔존 가치 중 보증하지 아니한 금액을 무보증 잔존 가치라고 한다. 리스 부채는 리스 이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리스료의 현재 가치로 측정되므로 리스 부채에 무보증 잔존 가치가 포함되지 않고 보증 잔존 가치 중에 지금 예상되는 잔존 가치는 포함한다. 그러나 리스 제공자의 경우 보증 잔존 가치 본존 잔존 가치 이외에 무보증 잔존 가치도 투자한 금액이므로 리스 채권에 포함되어야 한다. 반환권 조건부 리스 운용 리스겠지. 반환권 조건부 리스의 경우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에 주의를 요한다. 감가상각이란 리스 기간이 되어야 감가상각이란 리스 기간이 되어야 하며 단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 연수가 리스 기간을 초과한다. 감가상각 계산 시 초과한다. 감가상각 계산 시 적용되어야 하는 잔존 가치는 잔존 보증 가치 중에서 지급이 예상되는 잔존 가치이다. 예제 1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5. 판매형 리스. 제조 및 판매자가 리스 제공자인 경우. 리스 제공자는 할부 판매 대신 리스 형태로 정수익 그런 거지. 리스 형태로 재고 자산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판매형 리스라고 하며 금융 리스 형태의 판매형 리스는
리스 제공자에게 다음 두 가지의 이익을 발생시킨다. 1. 적용 가능한 수량 할인이나 매매 할인을 반영한 정상적인 판매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일반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출 손익. 2. 리스 기간의 이자 수익. 음,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 제공자가 리스 개시일에 인식할 매출액은 자산의 공정 가치와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리스료의 현재 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 또한 매출 원가는 기초자산의 원가에서 무보증 잔존 가치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데, 만약 기초자산의 원가와 기초자산의 장부 금액이 다를 경우에 기초자산의 장부 금액에서 무보증 잔존 가치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한다. 이때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차이는 리스 제공자가 일반 판매 시 적용하는 회계 정책에 따라 매출이익으로 인식한다. 한편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 제공자의 금융리스 협상 및 계약 단계에서 리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 리스 개설 직접 원가 는 주로 제조자나 판매자의 매출이익 획득과 관계에 있으므로 리스 개시일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매출액은 회계 처리, 리스료의 현재 가치, 기초자산의 공정 가치, 단, 시장 이자율로 할인함. 매출원가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무보증 잔존 가치의 현재 가치, 리스 개설 직접 원가, 판매 비용으로 즉시 인식함. 예제 2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6. 운용 리스. 운용 리스는 리스 제공자의 법률적 소유권을 강조한 회계 처리로서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리스 1. 리스 이용자. 리스 개시일 별도 회계 처리 없음. 리스료 지급 차변의 운용 리스료, 리스료 비용 대변의 현금. 기간 말, 결산 기간 말 시점 별도 회계 처리 없음. 리스 종료 시점 별도 회계 처리 없음. 2. 리스 제공자. 리스 개시일에 차변의 운용 기초 자산, 대변의 성급 기초 자산, 리스료 수치, 차변의 현금, 대변의 운용 리스료 수익, 결산 기말 시점,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감가상각누계. 운용 리스에서 리스료는 이용자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 기준이 없다면 리스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한다. 운용 리스에서 리스료, 보험이나 수선과 같은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액은 제외는 리스 이용자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 기준이 없다면, 비록 리스료가 매 정액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매기 정액 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한다.